이번 영상에서는 M1 맥북 두 가지를 비교할게요.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인데요. 이 두 기종의 가장 큰 차이는 펜의 유무일 것 같아요. 기존 인텔 시리즈의 에어와 프로의 성능 차이는 분명했었는데요. M1으로 오면서 성능 차이가 많이 미미해졌습니다. 사실 거의 성능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차이를 두자면 맥북 프로 13인치의 경우는 펜이 있기 때문에 발열로 인한 성능 하락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봤는데요. 성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외형과 특징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두께가 조금 다른데요. 후면 두께는 에어 쪽이 살짝 두껍고요. 하지만 이렇게 겹쳐놓고 봤을 때는 차이를 확인하기 힘들죠. 자, 후면 아래쪽을 보면 두 기종의 차이를 조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의 경우에는 펜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나오는 배출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에어의 경우는 펜리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측면을 봤을 때 그 차이가 분명해지죠. 에어의 경우는 전면으로 올수록 얇아지는 디자인이고 프로의 경우는 전면 후면 두께가 동일합니다. 프로와 에어의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 차이입니다. 무게의 경우는 한 110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개개인 체감 정도는 다르겠지만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왼쪽 측면에 둘 다 똑같이 썬더볼트 3 단자가 두 개씩 있습니다. 단자 위치는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모니터를 열어보면 트랙패드 크기도 좀 다른데요. 에어는 살짝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프로가 조금 더 면적이 넓습니다. 자, 키보드 차이도 있죠. 프로에만 터치바가 있고요. 에어에는 물리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터치바를 꽤 오래 사용했는데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명한 또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개개인 습관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부분이고요. 자, 모니터의 경우는 둘 다 P3 세격 지원하고요. 에어의 경우는 최대 밝기 400니트, 프로의 경우는 500니트인데 사실 실내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 400니트도 최대 밝기로 켜놓고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야외로 갔을 때는 500니트가 분명히 장점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겠고요. 자, 이렇게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두께 차이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 에어와 프로의 간극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세 가지를 진행할 겁니다. 게임을 돌려보고요, 유튜브에서 고화질 영상을 확인할 거고, 그리고 렌더링 시간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저의 경우는 뭐 다양한 게임을 맥으로 하진 않는데 FPV 드론 시뮬레이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맥북 에어에서 가로의 성도 1920 정도로 웬만한 옵션은 다 켜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봤어요. 대략 한 35에서 40프레임 정도로 프레임 유지가 됐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초기이고요. 15분, 20분 정도 더 진행을 하면 프레임이 조금 더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40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한 30 중반 그리고 때로는 30 초반까지도 프레임이 떨어지는 경우를 확인했었습니다. 가끔 앞자리가 2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이 시뮬레이션이. 그래서 30프레임은 조금 끊긴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M1 맥북 프로로 똑같이 한번 진행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프레임이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30 중반에서 한 40 초반까지 이렇게 프레임이 쭉 나와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봤어요. 비슷한 시간 아마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15분, 20분 정도 진행했는데 여전히 그 프레임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맥북 에어와 비슷한 플레이 시간을 진행했을 때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프레임 차이가 실제로 보였습니다. 프로의 경우는 게임을 시작했을 때와 꾸준히 한 15분, 20분 했을 때 꾸준히 프레임 유지가 되는데 에어의 경우는 발열 때문인지 30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끔 앞자리가 2로 바뀌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프로와 에어의 차이구나, 펜의 유무 차이구나라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3인치 프로의 경우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줘도 성능 변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꾸준히 성능을 유지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 성능은 비슷하지만 그 최대 성능치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프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한번 시청해봤는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옛날 에어, 심지어는 13인치 프로에서도 돌리기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4K 60프레임은 에어에서 가볍게 돌아갑니다. 아주 잘 돌아가고요.
외부 모니터에 연결해서 두 가지 영상을 돌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4K 60프레임 영상을 말이죠. 외부 모니터로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은 계속 4K 60프레임 영상을 틀면서 오른쪽에는 8K 30프레임 영상을 돌려봤거든요. 되게 매끄럽게 돌아가더라고요. 외장 모니터에 연결돼서 출력되고 있는 건데 에어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8K 60프레임을 오른쪽에 영상을 교체했어요. 여기서부터 부담을 느끼는 게 보이더라고요. 8K 60프레임 쪽 영상이 한 번씩 멈칫멈칫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인치 프로도 확인해봤는데요. 당연히 맥스 성능은 비슷하니까 4K 60프레임 전혀 문제 없고요. 두 개 4K 60프레임 당연히 문제가 없었겠고요. 오른쪽에 8K 30으로 바꿔도 당연히 문제가 없었고요. 오른쪽에 8K 60으로 바꾸면 맥북 에어와 동일하게 한 번씩 멈칫멈칫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더링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한 절반 정도는 422 10비트 HEVC 영상입니다. 16인치 프로에서도 버거워하는 영상을 에어에서 문제없게 돌려주고 있고요. 색보 정도 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액션캠 영상이었습니다. 익스포트, 그러니까 추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대략 한 1분 45초 영상입니다. 대충 한 2분 45초 정도 후에 영상이 추출이 됐어요. 13인치로 가봤습니다. 플레이백 하는 건 전혀 문제 없죠. 에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똑같이 추출을 해봤는데요. 시간은 2분 46초가 걸렸는데 1초 차이잖아요. 요거는 약간 측정의 오류라고 볼 수도 있겠고, 사실상 익스포트 하는 시간은 둘이 거의 똑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한 실험이에요. 게임 돌렸고 유튜브 영상 돌렸고, 에어의 경우는 발열이 완전히 빠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약간 뜨거운 상태였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도 영상 추출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능은 동일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게임했을 때와 같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는 분명히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작업들은 사실 에어나 프로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의 경우 백그라운드 렌더가 체크되어 있으면 편집 툴이 이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건데요. 요거를 좀 풀어놓고 해도 사실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어의 경우는 저 백그라운드 렌더를 좀 꺼주시면 발열을 덜 신경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의 경우는 이렇게 사용해서 그런지 발열 때문에 편집하면서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체감은 사실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분께서 되게 소중한 피드백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되게 좋을 내용이었습니다. 에어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OBS에서 라이브 방송, 라방을 할 경우 CPU 사용률이 굉장히 올라가나 봐요. 발열도 꽤 되는지 버벅임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풍기를 또 틀어놓으면 냉각이 잘 돼서 그런지 잘 운영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반품을 하시고 프로로 가셨다고 하는데, 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쿨링이 잘 되기 때문인지 같은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신 것 같죠. 사실 애플로 이렇게 게임을 할 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게임을 하신다거나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소중한 피드백 이지훈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이번 M1 맥북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한 2-3주 정도 16인치를 안 쓰면서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호환성에 대한 부분이죠.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애플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호환성 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로제타라는 번역기도 잘 작동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환성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우 이제 영상 편집을 할 때 이제 플러그인이나 템플릿 같은 것들이 일부 아직 M1 맥북과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플러그인 내에서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어쨌거나 모든 플러그인을 다 사용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도 파이널 컷의 경우는 애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앱이기 때문에 발빠른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지인 중에 이제 음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경우는 플러그인이 이제 M1 맥북에서 작동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현재는 음악 작업 같은 경우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M1 맥북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호환성에 대한 부분도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영화를 본다라거나 또는 뭐 과제를 하신다거나 뭐 영상 편집 정도는 현재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잖아요. 모든 걸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또 호환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그 작업에 대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윈도우즈 설치가 필수인 분들도 있겠죠. 일단 부트캠프는 현재까지 안 되고 패럴러지 이게 참 매번 발음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제 가상 OS 띄우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의 경우도 ARM 기반의 윈도우즈 설치만 현재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수로 써야 되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ARM에서 괜찮은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 USB 허브 리뷰에서 이 M1 맥북이 HDR 모니터를 지원 안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의 경우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HDR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경우에는 16인치와 연결하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고명암 대비 요거 옵션도 다 뜨고요. 그럴 때는 이제 약간 뿌옇게 나오는 게 있죠. 색감이 좀 빠진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HDR 컨텐츠를 틀면 굉장히 쨍하고 명암 구분이 확실한 그런 컨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팝컷을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M1 맥북을 사용하니까 그 옵션이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애플 공홈에서도 맥북 에어가 외장 디스플레이를 SDR 모니터만 지원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맥북 에어 파란색을 눌러보면 그 목록 안에 이제 M1 맥북까지 들어있어서 M1 맥북 에어는 HDR 모니터를 지원 안 하는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소중한 피드백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HDR 모니터를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연결했더니 16인치에서 봤던 고명암 대비 옵션을 뜨는 걸 확인을 하셨대요. 이게 모니터마다 좀 다른 걸 확인했습니다. 어떤 모니터를 지원하고 어떤 모니터를 지원하지 않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모니터에서는 HDR을 지원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피드백 주신 여러 댓글을 보면 M1 맥북 에어에서도 HDR 모니터 지원하는 걸 보셨다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는 약간의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에어가 지원하지 않는 HDR 모니터는 M1 13인치 프로도 지원하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똑같고 외장 지원하는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옵션도 똑같아 보여서 에어가 못하는 건 프로도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존 인텔 에어와 프로와는 다르게 뭐 외장 모니터 지원이라거나 뭐 하드웨어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한 2-3주 사용을 했는데 프로를 잠깐 써봤잖아요. 확실히 펜이 있는 모델의 장점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M1 맥북의 성능을 최대로 필요로 하면서 그 최대 성능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인했었고, 기존에 이제 맥북 사용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아쉬울 수 있는 건 호환성 문제에 대한 게 여전히 좀 남아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영상 편집에 일부 플러그인이 작동이 안 돼서 불편함은 있지만 그게 이제 제 작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고, 그 외에 문서 작업이나 또는 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요. 그 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꼭 필요한 작업이 M1 맥북에서는 잘 되고 있는지,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애플 PC 제품에도 가성비라는 단어를 충분히 붙일 만큼의 놀라운 성능 발전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1 맥북 에어와 M1 맥북 프로 13인치 두 가지의 성능 비교를 해보면서 차이점도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 이 제품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호환성에 대한 부분 크게 문제가 안 되신다면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작지만 성능도 부족하지 않고요. 게다가 배터리 성능도 매우 뛰어나진 M1 맥북 시리즈, 상당히 유용하게 느껴졌고요. 올해 분명히 M1X가 탑재된 맥이라거나 또는 뭐 M2가 들어간 맥도 출시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제품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채워져 나갈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개개인 작업 환경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뭐 호환성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이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 또 알고 계시다면 편안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빠이염.